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위의 제명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자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따지면 이 윤리위원회 결정의 결정적인 이 두 가지 하자. 첫째는 한동훈 대표가 게시글 작성 활동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발표한 2호선 당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그대로 1차 결정문에서 인용을 하면서 한동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점.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점. 두 번째는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점. 윤리위 회의 하루 전에 문자로 달랑 다음날 출석 소명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 징계 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의 기회를 제시하지 않은 민주주의적 절차의 결정적인 하자로 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판사가 가처분을 인용을 할, 그래서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징계를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윤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정정문을 내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포함을 해서 두 번이나 정정문을 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유죄 10년형 징역형을 때려놓고 판결문을 두 차례나 정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를 윤리위원회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2호선의 조작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합리적인 의견을 낸 사람은 없는지, 경론이 벌어진 건 없는지, 완전히 6명의 허수아비였던 것인지, 보수 역사상 이런 윤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결정적인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처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판사 출신인 장동혁이가 역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열흘 내에는 제명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가처분을 의식한 것입니다. 소명 기회가 없으면 결정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가처분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 장동혁이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서두르지 말아라, 제명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다시 제고해야 된다라는 여러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는 듯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열흘간의 기간이 끝나고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는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징계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윤리위의 결정이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런 그리고 이제 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것은 그 자신이 치명적인 망신을 당하는 결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저는 재심 청구 이 여부를 지켜본 이후에 이 징계 의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양아치당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장동혁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의 TV조선의 대표적인 앵커 자리를 그렇게 오래 했던 SBS 출신의 언론인이, 시청자 여러분, 언론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 핵심적인 의무는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에 언론인은 목을 매야 합니다.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평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인의 눈에 볼 때 수습 기자가 보더라도 당무감사위원회 이 결과 발표는 허위 조작된 것이고 이호선이가 발을 뺐고 사실상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가족들이 했다는 게시글 활동도 미미한 것이고 수위가 대단히 낮은 것이고 하루에 최대 6건에 불과한 것이고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이런 식의 팩트를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신동욱입니다. 제가 신동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론인 출신이 맞습니까? 언론 후배들, 언론인 자신이 몸담았던 SBS, TV조선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얄팍한 정치 1년생이 희한한 꼼수와 조작과 왜곡과 선동에만 벌써 길이 들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재원 최고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무슨 한동훈이가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거나 해외 출장을 지방 출장을 가는 이런 시간을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글이 올라온 거를 있냐 없냐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이라면 그런 시간에도 글이 올라와야 되는데 글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한동훈이 쓴 게 맞는데 한동훈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썼을 것이라고 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맞장구를 치는 이런 해괴망측한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로 해서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선동을 했던 김재원, 그리고 이 윤어게인 미친 이 극우 컬트 종교적 광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수 최고, 이렇게 최고위원회에 장동혁 포함해서 4인방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양아치 정당의 제1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잘난 상임고문단, 그 잘난 중진연석회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놀고 있습니까?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해괴망측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면서 마치 새로 권력을 잡은 왕이 전직 왕에게 모함을 잔뜩 씌워서 귀양을 보내거나 단두대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라의 중진 신하들, 나라의 원로들이 이 국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 그리고 친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만 한 줄 달랑 낼 게 아니라 이렇게 중대하고 해괴망측하고 정신분열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농성을 하거나 아니면 연판장을 돌리거나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미쳐 돌아가는 양아치 정당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